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주 월간 탐구생활 김태현 기자입니다. 박연서 인턴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경자년이라고 하는데 작년은 돼지해였고 올해는 쥐해가 됐다고 하네요. 근데 각 띠마다 의미하는 게 뭐 있다고 하는데 그 쥐의 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쥐는 부지런함과 영리함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영국의 지질학자 두걸 딕스는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라진다면 다음 주역으로 쥐와 토끼를 꼽았습니다. 또 쥐는 재물을 상징한다고도 해요. 재물을 상징한다. 갑자기 2020년 기대가 되는데요. 연서씨, 그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재물이 넉넉한 한 해 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요. 그럼 이제부터 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만나보시죠. 네, 재물을 상징하는 쥐의 해니까 제일 솔깃한 돈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000원을 향해 치솟았던 최저시급, 최저임금, 새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240원 올라서 8,590원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때 세전 179만 원 정도가 되네요. 8,590원? 이게 오르는 게 맞나요? 작년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인상폭이 약 2.9% 정도 되는데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10년 만에. 받는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또 재작년에 16.4%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했으니까 경제 상황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연기하자는 말이 계속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폭이 나름 괜찮다는 측과 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측의 의견이 서로 비등비등합니다. 시급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올해에는 소폭 인상하는 걸로 이 논란을 일단락지었습니다. 19년도 한 해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에 그 주 52시간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300인 이상 기업에는 비교적 잘 적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웠었습니다. 시행이 되게 어려웠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 52시간제가 더 확대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져서 제도를 잘 안착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 어떤 대상들까지 52시간 제도가 확대가 되는 건가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직장인뿐만 아니라 단기계약직, 장기계약직, 아르바이트생까지 확대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 주 52시간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선배 그거 아셨어요? 여태까지 빨간 날이라고 불렀던 그런 법정 공휴일이 저희 같은 민간 기업 직원들에게까지 보장된 휴일은 아니었대요. 그럼 우린 못 쉬는 거였나요 원래? 네, 원래 유급 휴일은 아니었는데 기업 재량에 따라서 이게 유급 휴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랑 주휴일만 합법적으로 보장된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린이날, 3.1절, 크리스마스 이런 빨간 날들이 모두 유급 휴일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공휴일에 쉬지 못하셨던 분들도 정말로 다 쉴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연소씨, 이런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다, 이거는 달라지는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휴일에 일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 근로수당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이,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2배로 일해야겠는데? 자, 저희는 휴일에 일을 하면 이제 대체 휴일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수당 대신에 휴일로 대체하기로 협의했다면은 휴일로 받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무조건 대체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올해는 이러한 제도가 300인 이상의 기업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서씨,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공휴일 외에 연차, 그리고 월차, 병가, 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네, 혹시 가족돌봄 휴직 제도라고 알고 계세요?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제도는 부모, 자녀,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해서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육아휴직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에는 단순 휴직이므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속 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연차 휴가 일수를 가산할 때나 승진, 승급을 할 때,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합산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가족이 몸살로 아파서 간호가 필요할 때 병가처럼 하루씩 상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원래 이 휴직은 가족을 장기적으로 돌봐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한 해에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생겼어요. 기존에 보장하던 90일 중에 10일을 하루 단위씩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올해 300인 이상 기업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더 괜찮은 환경에서 더 좋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겠죠, 연서 씨? 네, 2월이랑 3월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리하고 부지런한 쥐의 해인 만큼 귀를 쫑긋쫑긋 세우고 부지런히 월간 아주 정보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